지금 하는 게 3차 대비 아닙니까? 3차 대비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2차 시험 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또 첫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레벨이 일정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2차 시험 치고 온 사람들은 점수가 뭐 보통 한 75점 이상은 되죠. 2차 시험 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번쩍 들어. 다 알아. 75점 넘잖아, 다. 75점 넘지 않습니까? 그럼 못 넘으면 병신이지. 그래가지고, 이번 저기 수업 목적은 뭐냐면은, 어차피 뭐 3차 대비 하긴 하는 건데, 기존의 점수대가 80점에서 90점대 2차 기준으로 있잖아요. 그 80점, 90점 사이인 사람들은, 시험 치는 전날까지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때 점수가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은 부족했던 부분 본인들이 스스로 파악하셔가지고 그거 메꿔가지고 점수를 조금 향상시키는데 저한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그 매주 법령 이론 자료가 먼저 나갈 겁니다. 자, 법령이나 이론 자료는 먼저 나갈 거니까 요건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문제. 자, 요 두 부분은 진도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동일하니까. 자, 요 두 자료가 먼저 나갈 건데, 이거 풀 때 그 가급적이면 저기 책 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기본 지식 가지고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수업 이제 다음 주 수업 나갈 진도를 수업 끝날 때 미리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예습 먼저 하시고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요거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 요놈 미리 풀어서 오시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 문제 풀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저기 수업 시간 봐서 조금 다르게 날 텐데, 이번 주는 빠져있는데 다음 주부터 저기 수업 시간에 전범위 모의고사 하나씩 쭉 들어갈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시간이 넉넉하면 이걸 제가 푸는 시간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할 텐데, 시간 부족하면 요건 그냥 자료 배부하고 그 다음 해설 바로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수업 4시간 동안 진행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기 끝나고 나서 행복한 교실 따로 하는 학생들은 진도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가 한 부씩 따로 더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나가고 마지막 요거 하고 할 테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시냐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거 조금 체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범위 모의고사 칠 때 그 점수를 조금 항상 일정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80점, 뭐 못해도 75점에서 85점 사이 왔다 갔다 하도록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5점대, 80점대 계속 머물러 있으면 75점대를 계속 유지하면은 그 공부 방법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틀린 문제 체크를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몰라서 틀린 건지 아는데 실수해서 틀린 건지 그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모르는 건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아는데도 자꾸 틀리는 건 그 자꾸 문제 풀 때 멍청한 짓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알면서 왜 틀렸냐, 그런 거 원인을 조금 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법령 이론 자료 요거 풀 때 있잖아요. 제가 O 또는 X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할 텐데, 거기 문제를 풀 때 좀 깨끗하게 풀지 말고 더러워져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맞구나 또는 왜 틀렸구나 판단을 하실 때 지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있으면은 읽다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표시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게 X다,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아무 근거 없이 X라고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왜 틀렸구나라고 근거가 있으니까 X라고 표시를 하셨을 텐데,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바르게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 친자리 쪽 그 자리 하고,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내가 제대로 푼 거죠. 근데 나는 여기가 틀렸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틀렸다라고 설명하면 그 문제를 잘못 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은 이유, 뭐 옳은 거야, 옳으니까 옳은 건데 틀린 이유 있잖아요. 그 근거를 조금 정확하게 걸러내는 연습을 하셔야지 지문 하나하나를 보실 때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정리를 쭉 해오시고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자료 보십시오. 보시면은 처음에 경찰의 의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저희가 총론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총론 보시면 경찰의 의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경찰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뭡니까? 경찰에 의해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제일 먼저 공부했죠. 자, 그럼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찰 개념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대륙법계는 일단 전통적 개념입니까? 현대적 개념입니까? 전통적 개념. 영미법계는 현대적 개념이죠. 그럼 전통적이다, 현대적이다, 이 개념 차이가 뭐냐면은 역사가 기냐 짧으냐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역사가 깁니다. 길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깔끔하게 다듬어 놨다 그랬죠. 다듬어 놔가지고 변천 과정 쭉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전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 자, 그러면은 국가가 있고 또는 경찰 조직이 있을 때 국가나 경찰 조직은 국민들과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자, 이렇게 수직적 관계. 자, 그 다음 통치권이요, 자치권이요. 통치권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명령 강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 작용이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해야 되니까 명령 강제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이제 고대의 경찰 가게 되면은 지문 하나만 암기하라 그랬죠. 고대의 경찰은 정치 포함입니까? 정치 제외입니까? 정치를 포함하고, 그 다음 고대의 경찰 개념이 14세기 프랑스 다시 15세기 독일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죠. 프랑스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독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중세 시대 16세기입니다. 16세기는 신중심의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6세기 경찰 개념의 특징은 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간 게, 자, 교회 행정이 제외되고, 이 교회 행정이 제외되게 됐던 계기, 독일에서 자 1530년에 제국경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이 교회 행정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17세기 경찰국가 시대로 갈 텐데요. 이 경찰국가 시대는 절대왕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왕정 수립의 사상적 토대가 됐던 게 왕권 신수설도 있고 군주주권론도 있고,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는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집니다. 절대왕정이 수립되긴 했는데, 근데 국왕이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복잡한 영역 뭐 있습니까?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 경찰 개념에서 떨어져 나갔던 게 17세기 경찰국가고, 자, 그 다음에 18세기 법치국가로 가면은, 자, 어차피 17세기 경찰국가 때는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뭐만 남습니까? 내무행정만 남게 되는데, 그 내무행정이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 소극적인 질서 유지, 이렇게 구분이 됐죠. 그 다음 18세기 법치국가가 되면 이거 떨어져 나가버리고 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경찰 작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18세기 법치국가가 형성되게 됐던 계기는 시민혁명이고요. 그 다음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사상적 토대는 뭐가 있습니까? 천부인권 사상도 있고 국민주권 사상도 있고 계몽철학이 있죠. 그 17세기, 18세기 짬뽕 시켜놓고 지문 나온 적도 있으니까 구분 잘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18세기는 이제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국한된다. 그럼 여러 가지 법과 판결들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도 있고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도 있고,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또는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지방자치법전까지. 그 다음 저희가 기출문제 풀 때 법의 내용 가지고 명칭 걸러내는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뭡니까? 일반 란트법입니까? 경찰행정법입니까? 왜? 지금 분노 게이지가 조금 올라갔어요. 자, 그거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아니고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자치체 경찰은 딩딩딩딩 한다 됐으면 프랑스의 지방 자치법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20세기 자, 지금 현재의 경찰 개념으로 오게 되면 어차피 소극적인 질서 유지 중에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이죠. 저 뭡니까? 건축, 영업위생, 살림 이런 것들이 다 비경찰화되면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보안경찰 작용으로 국한된다. 이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시대가 쭉 흘러오면서 계속 뭔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까? 있던 게 빠져나가 버립니까? 있던 게 빠져나가죠. 제외되고, 제외된 게 뭐냐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시되, 대신 남아있는 게 뭐였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문제가 잘
정확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현대적입니다. 역사가 긴 게 아니고 역사가 짧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다 그랬죠. 얘들은 대륙법계와 비교해보면 시스템 자체가 조금 멍청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전쟁 거의 안 한다 그랬죠. 대륙법계와 비교해보면 전쟁의 빈도가 낮고, 그래서 국가나 경찰 조직이 국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 국민은 그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체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친화적이고 비례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게 여기 있는 영미법계예요. 그래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 구분 같은 건 필요 없죠. 그 다음 대륙법계는 발동 범위와 성질, 대륙법계는 영미법계는 뭡니까? 기능 역할 중심이고,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경찰이란 무엇인가? 대륙법계.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활동 자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시험이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니면 늦어도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시험 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순서는 뭐 엉망진창이라도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냥 키워드가 제시가 됐을 때 이때는 이거라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대충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거기 1번 대륙법계의 경찰과 영미법계의 경찰. 자, 1번 대륙법계의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자치권입니까? 통치권입니까? 통치권을 전제로 하죠. 그 다음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 기준으로 개념이 형성됩니다. 대륙법계는 발동 범위와 성질인데요. 자, 일단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진 국가 작용을 어디까지 발동을 할 수 있느냐,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경찰 개념이 확립이 됐던 게 여기는 대륙법계죠. 그래서 고대에는 발동 범위가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이었고, 그다음 중세가 되면 발동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떨어져 나가 버리면서 축소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두 개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하고 역할은 대륙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영미법계요. 그 다음 2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이라는 당위성을 전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으로 파악한다. 경찰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로 연결된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인데, 영미법계는 발동 범위와 성질이 아니고 기능, 역할 중심이었고, 그 다음 이 영미법계는 경찰 활동이죠. 활동. 자,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경찰이란 무엇을 하는가 라는 명제로 기본 개념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는 경찰 그 자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랬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여기는 이 명제 구분하는 거, 그 다음 발동 범위와 성질이냐, 기능 또는 역할이냐 관련 부분인데, 그 1번, 2번 지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리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과 국민을 권력적, 그 다음 수직적 관계로 설정한다. 이런 건 저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개념 설명 듣고 이해하시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고대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기원한다. 자, 고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정치를 포함한다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정치를 포함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작용을 의미했고, 그 다음 5번 땡땡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경찰 작용으로 파겠다. 자, 여러분들 교회 떨어져 나간 거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16세기 중세의 경찰 개념과 관련이 있죠. 그럼 거기 16세기 쓰셔도 되고 또는 중세 쓰셔도 되고 둘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이제 중세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경찰 자격으로 파악을 했고, 그다음 6번째 16세기 땡땡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 자, 우리 이거 대륙법계 영미법계 할 때는 프랑스 독일 조금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경찰법이 프랑스에서 제정됩니까? 독일에서 제정됩니까? 독일이죠. 독일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에 의해 땡땡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교회 행정 또는 교회 이렇게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자,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어 국가 행정 전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7번 18세기 나왔으니까 거기 법치국가 들어가야 되겠죠. 법치국가 시대에 이르러 경찰 개념은 땡땡이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자, 18세기 법치국가가 되면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만 경찰 작용으로 남게 된다 그러죠. 그럼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그 다음 8번 1931년에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해서 나올 텐데요. 자, 이거 조금 센스 있는 학생들은 1931년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아니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다라는 거 바로 아실 겁니다. 그다음 뒤에 내용도 마저 보시면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거 있으면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라 그랬더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라 그랬더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요. 자, 그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형성과 관련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 다음에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그 다음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은 밑에 있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경찰은 복지 증진합니까? 질서 유지합니까? 질서 유지만 하라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을 텐데, 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그냥 질서 유지하라. 그다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 경찰은 해가지고 땡땡땡땡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거기 8번 X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빗금을 칠 때 거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부분에 X가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문제를 푼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이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아니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다 라고 써두셨으면은 뭐 지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 위생, 건축 등의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럼 비경찰화의 대상은 1번, 2번, 3번, 4번 영역 중에 4번이고요. 그 다음 풍속은 몇 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2번, 3번에 들어가 있죠. 예전에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패턴인데, 풍속경찰은 비경찰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는 풍속경찰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프랑스는 비경찰화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독일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번은 X, 풍속에다가 X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프랑스는 지방자치법전을 통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구분해서 법제화한 국가다. 그럼 여러분들 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개념을 최초로 구분한 나라는 프랑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할 때, 자, 저기 있는 지방자치법전이 아니고 죄와 형벌법전이죠. 뭐 죄와 형벌법전 요 놈을 다른 말로 뭐 경죄처벌법전이라고도 하고, 자, 여기 있는 이 법이요. 이 법을 통해서, 자, 일단 경찰권 발동의 목적은 복지 증진이 아니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했던 것도 요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경찰은 땡땡땡땡 하시고 사법경찰은 땡땡땡땡 하십시오라고 최초로 규정을 두었었죠. 자, 그럼 10번은 지방자치법전이 아니라 죄와 형벌법전이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아직 뭐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긴 한데, 뭐 이왕 법의 명칭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 잠깐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 개념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논의가 되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영미법계에서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경찰이란 무엇을 하는가 하는 일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능 또는 역할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개념 그 자체라 그랬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거기 명제에 보시면은 뒤에 경찰이란 무엇인가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거 영미법계 아니고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의가 됐던 게 영미법계. 자, 11번 X. 그다음에 12번 보시면은 땡땡은 18세기 법치국가 시대에 경찰의 임무는 위헌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립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어차피 경찰학에서 나오는 판결 명칭해봤자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하고 그다음에 띠토 판결 정도 있을 텐데 거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쓰시면 되고, 띠토 판결은 언제 나옵니까? 경찰 개입 청구권 할 때 자궁법 부분에서 나오죠. 자, 그럼 12번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다음 13번 비경찰화란 행정경찰 영역에서 보안경찰 작용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협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안경찰 작용이 어디라 그랬죠? 2번, 3번 영역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3번 영역은 비경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경찰 작용을 포함한이 아니고 제외한. 그다음 그 보안경찰 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풍속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안경찰 작용을 제외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14번. 자, 비경찰화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해서 나올 텐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비경찰화 과정 거친다 그랬더라. 안 거친다 그랬더라. 안 거칩니다. 그래서 비경찰화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죠. 독일에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 보안경찰 작용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역, 영업, 위생, 건축, 산림 이런 것들을 자, 보통 경찰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한 조치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14번은 프랑스에다가 X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체인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영미법계니까 기능, 역할 들어가 있고 통치권입니까? 자치권입니까? 자치권. 맞죠? 자, 그 다음 17번. 자,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국가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했고 땡땡이 경찰 개념에서 제된다. 17세기면 절대 왕정이니까 떨어져 나간 거 외교, 사법, 군사, 재정 이렇게 네 가지죠. 자,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되고 내무행정 전반으로 국한되었다. 그 다음 18번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한다. 자, 여러분들 경찰국가는 왕권 신수설하고 그 다음에 군주 주권론이고요. 그 다음 18세기 법치국가가 뭡니까? 계몽철학, 그 다음에 국민주권론, 그 다음에 천부인권 사상 이런 걸 토대로 하죠. 그럼 거기 계몽철학하고 경찰국가 시대 달라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관련이 없죠. 그래서 18번은 계몽철학 아니고요. 굳이 집어넣으려면은 왕권 신수설이나 군주 주권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복지 증진을 위한 강제력 행사도 경찰 개념에 포함되었다. 그럼 18번 계몽철학에다가 X 치시면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9번 경찰국가 시대의 관료는 국왕의 절대적 권한에 복종했고 그다음 법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간섭할 수 있었다. 자, 우리 17세기 경찰국가 잠깐만 보면은 자, 이 시기 특징이 절대 왕정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절대 군주가 이만큼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라고 예를 들게요. 근데 이 절대 군주가 이때 17세기에 뭐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 구석구석 다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주가 직접 다스리던 지역을 이만큼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지방 있잖아요. 여기 멀리 떨어진 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주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제 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절대군주가 여기는 이제 내가 다스릴 거고 저기 멀리 있는 지역은 영주에게 나눠주고 네가 다스리거라라고 통치권을 넘겨줘야 하시겠죠. 근데 공짜로 넘겨줍니까?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됩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영주들은 군주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절대 복종하는 대신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는 거고, 그다음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평민이나 노예에 대해서는 영주들이 다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니까, 자, 법에 의한 통제 받습니까? 맞습니까? 어차피 법치국가 이전이니까 법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영주가 내 마음대로, 자, 영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법치국가 이전이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그냥 영주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군주가 통치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거기에 복종을 하고요. 전쟁하러 가자, 군대 끌고 와라 하면 군대 끌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경찰국가 시대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은 19번이죠. 경찰국가 시대의 관료는 국왕의 절대적 권한에 복종한다. 뭐 전쟁하러 가자, 군대 끌고 와라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그 대가로 법에 규정된 권한이 아니고 절대군주가 넘겨주면요, 그 절대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냥 통치권을 행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법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 내 아니고 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던 시절이 경찰국가입니다. 자, 그럼 19번은 법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 부분이 땡요. 법치국가는 그 다음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그 다음 20번. 땡땡에서는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체인 경찰이 기능 역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대륙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는 거기 있는 지문들 다 풀리면은 뭐 문제 나왔을 때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뒤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저희가 다시 잠깐만 또 정리를 해보고 지문 보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이만큼 있고요. 그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이만큼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기준의 개념입니까? 작용의 성질 기준입니까? 조직이요. 조직. 그 다음 작용의 성질 기준으로 파악한 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1번은 어떤 영역이라 그랬더라?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작용 중에 명령강제 요소가 없는 것들이 이쪽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명령강제 요소가 없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경찰, 그 다음에 보안경찰, 그 다음에 사법경찰,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1번 영역이요. 그럼 정보경찰이나 보안경찰은 어차피 같은 작용이라 그랬죠. 같은 작용인데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보안경찰을 따로 떼놓은 거고, 자, 이건 자, 정보를 요구하면 첩보 수집, 정보 생산, 정보 배포하는 일련의 작용들이니까 국민에 대한 명령 강제가 없다. 경찰이 하긴 하지만 명령강제 요소가 없고, 그 다음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말하는데요. 자, 범죄 수사는 강제 수사가 원칙입니까?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까? 임의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은 그냥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 수사니까 명령강제 요소가 없다. 1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2번, 3번 영역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작용 중에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2번, 3번 영역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2번, 3번 영역 자체를 보안 경찰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이 보안 경찰 작용과 여기 있는 이 보안 경찰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르죠. 요 놈은 북한 관련 업무를 말하고 요 놈은 대한민국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진 놈들을 다 통으로 묶어서 보안 경찰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풍속 경찰, 그다음 생활안전경찰, 뭐 교통경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경찰 업무 중에 정보 보안 수사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음주 단속 같은 거 여기 다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풍속사범의 단속이나 총포도금 화약 이런 것들이 다 이쪽이겠죠. 자, 그다음 저기 보시면은 이제 4번 영역이요. 자, 이쪽 4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합니까? 아니면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합니까? 다른 기관이 해요.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데 명령 강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건축경찰, 영업경찰, 그 다음에 위생경찰, 그 다음 산림경찰처럼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있긴 한데, 다양한
작용들이 있긴 한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 4가지만 써놓은 게 요 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의 대상이 됐던 게 4번 영역이요. 자, 그럼 이건 비경찰화 돼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 업무에서 빠져버렸고, 그럼 비경찰화 되지 않은 1번, 2번, 3번은 지금 현재까지도 누가 담당하고 있다? 경찰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적 개념, 제도적 개념, 실정법상의 개념, 실무상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가만히 있어봐. 말해봐. 다시 얘기해 주셔야 그래, 잘 들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적, 제도적, 실정법상 개념, 실무상 개념이고,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그거 빼고 그거 빼고 다 알아요. 씨발. 이론적 개념, 학문적 개념이죠. 이론적, 학문적.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제 두째 시간 되면 폭발할 것 같은데. 너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해. 내 수업 끝날 때까지 문제 푸는 기기로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여기 어차피 이놈 짬뽕식에서 나올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돼야 하시겠죠. 하나만 정확하면 되는데 뭐 하는 김에 여유가 되면 이제 다 같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지금 그림 보시면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잡아먹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아니라 그랬죠. 그냥 서로 수평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겹치는 개념과 겹치지 않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거기 1번 보시면은 땡땡 경찰 개념은 실정법 그 다음에 보통 경찰 기관이라는 조직이죠.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자, 그래서 실정법하고 보통 경찰기관 나왔으니까 이거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행정기관의 서비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일반 행정기관의 서비스 작용이면은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1번은 일반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아니고 경찰 조직의 서비스를 말하고요. 2번, 3번, 4번은 어차피 서비스가 들어갈 수 없죠. 명령강제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일반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도 아닌 내용이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X. 자, 그럼 이거 옳은 지문 바꾸려면은 일반 행정기관 대신에 보통 경찰기관 집어넣으면은 옳은 지문이 될 수 있겠죠. 보통 경찰기관의 서비스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면 O가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행정 조직 내에서의 활동만을 의미한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2번, 3번인데요. 4번하고 2번, 3번은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한다 그랬고 4번은 누가 하죠? 일반 행정기관이 하니까 자, 보통 경찰기관 또는 경찰 행정 조직 내에서의 활동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땡입니다. 땡. 다른 국가기관의 작용도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 강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5. 그 다음에 5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활동이다. 그 다음 뒷부분에 보시면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지문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제도, 조직 중심입니까? 제도 중심이죠. 경찰 조직이라는 제도 중심인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제도는 국가 경찰입니까? 자치 경찰입니까? 국가 경찰 제도고, 그다음 미국 얘들은 자치 경찰 제도요. 그다음 일본은 다시 어떻습니까? 국가 경찰 제도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경찰청이고 미국은 도시 경찰 있잖아요. 너네 LAPD하고 NIPD 맞죠? 그 전부 다 그 도시를 관할하는 자치 경찰 제도요. 그다음 일본은 경시청이라고 돼 있고 중국은 공안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이 각 국가의 경찰 제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다. 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질 텐데, 자, 미국의 경찰 관련법,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법, 일본이나 중국의 경찰 관련법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게 돼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역사, 전통, 문화가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찰청, 일본은 경시청, 중국은 공안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나라마다 동일하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전통, 문화가 다 다르고요. 그 역사, 전통, 문화가 다 따로 반영된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번 O, 그 다음에 6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서로 대등한 위치의 개념이고 중복되는 부분과 그 다음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요.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시죠. 자, 6번은 X, 그 다음 7번 정보경찰, 사법경찰 나왔습니다. 정보하고 사법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1번 영역이죠.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5. 그 다음에 8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작용의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은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작용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은 현행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는, 자, 이거 경찰이 합니까? 소방이 합니까? 경찰이 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당연히 어디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게 됩니다. 9번은 O. 자, 그 다음 10번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까? 역사적 제도적 형식이죠. 형식.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발전해온 개념. 자, 그 다음에 1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또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요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어디에서 확립됐다? 프랑스입니까? 독일입니까? 응? 어디에요? 독일? 독일? 딩동댕? 딩동댕? 뭐 틀렸다 했어요? 독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원래 나올 때 그냥 오답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프랑스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프랑스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나오다가 이게 15년인가 한 16년쯤에 한번 독일로 딱 바꿔서 나왔는데 그때 애들이 완전 개판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 시간 진도 나가는 거 있죠. 대륙법계, 영미법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요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 경찰이 개념 구분할 때까지는 프랑스하고 독일 정도는 최소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독일이요, 독일. 그 다음 1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조직, 제도를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작용의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풍속이나 경찰 허가, 정보경찰 작용 등은 형식이면서 실질이다. 그럼 풍속이나 경찰 허가는 2번, 3번 맞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정보경찰 들어가 있죠. 이 정보경찰은 2번, 3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이니까 정보경찰 부분에 X를 치셔야지 옳은 지문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틀렸죠. 정보경찰 빠져야 되고. 그 다음 1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과 그 다음 비권력적 작용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모두를 포함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 권력적 작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비권력적 작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13번 X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경찰의 구분인데, 자, 경찰의 구분도 저기 설명 조금 드리고 수업 진행해야 되니까 저기 한 10분 정도 먼저 쉬겠습니다. 10분 먼저 쉬셨다가 세 번째 경찰의 구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